자, 없어졌던 단기 임대가 6년짜리로 부활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부활한다는 게 정말 예전처럼 똑같아지는 건지, 아니면은 또 아파트는 안 되는 건지, 왜 갑자기 단기 임대라는 말이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건지,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2개를 가져왔어요. 조선일보에서 가져왔고요. 정순우 기자님이 작성을 하셨고, 없어졌던 단기 임대 6년으로 부활한다. 무슨 말이냐? 보겠습니다. 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정부가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양한이에요. 다양한. 하나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본지가 최근 발의된 정부 여당의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을 종합 분석해 보니 뒤에 나오겠지만 이때 부동산 대책은 110 부동산 대책입니다. 자,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6년짜리 등록임대주택, 장기 전세를 찾는 서민층에게는 20년짜리 기업형 임대주택, 대학생 청년을 겨냥해서는 기숙사형 코리빙하우스, 공유형 기숙사가 도입될 전망이다. 수요자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자, 이겁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생애 주기 맞춤형 임대주택인데, 일단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그리고 1인 가구, 물론 이제 대학생이 이제 학생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코리빙하우스라는 걸 해서 방, 화장실 개별로 두고 주방, 세탁실 공유하는 임대주택 이런 형식으로 해보겠다. 자, 그 다음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임대를 활성화해가지고 의무 임대 기간이 과거 4년이었는데 6년으로 확대하고 민간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자, 그리고 서민 전세 수요층 같은 경우에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을 도입해가지고 20년 이상 임대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와, 20년이면은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쉬프트라고? 장기 전세주택? 저도 예전에 한때 이것만 당첨되면 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한 건데, 정부에서 이렇게 좀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기업형으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뭐냐면은, 왜 이렇게 맞춤형, 생애 주기에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을 펴느냐.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이 단기 임대주택은 도대체 어떤 거냐. 이거인 거죠. 그래서 6년 임대주택 도입한 거는, 올해 초 기억나십니까? 110 공급대책에 담겼던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도자료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이게 이제 조금 아쉽죠.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 유형을 대상으로 6년짜리를 새로 도입한다. 지금은 등록을 하면 10년이고요. 이때 등록이란 건 뭐냐면은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여러분들이 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등록 2개를 굉장히 좀 혼동을 하시는데, 지자체는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정말 잘 따져보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세무서 등록은 내가 임대소득이 발생해가지고 과세 대상자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등록하셔야 되는 거예요. 2개가 다릅니다. 자,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 소유주,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여기 나오죠.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지자체에다가,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 10년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 매년 계약할 때마다 2년마다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러면은 종부세, 양도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거예요. 특히 은퇴자들이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동산 시장에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세입자는 일정 기간 전월세 인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이상적인 거죠. 잘 돌아갔을 때 이야기다. 왜냐하면 은퇴하신 분들이 이걸 해서 좀 월세 좀 만들어 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수익률이 안 나오고 각종 의무상, 특히 보증보험, 부기등기 이런 거 해가지고 오히려 더 손실이 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입자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일단 등록된 곳으로 가면 2년마다 의무 임대 기간 동안에는 2년마다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좀 유리한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걸 했냐?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 때문에 했는데, 다만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게 각자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만 투기 수요가 몰리면 안 되는 거냐? 반대로 그러면은 오피스텔하고 빌라는 투기 수요가 몰려도 된다는 거냐? 이거 좀 이게 이슈가 있어요. 어쨌든.
자, 현재도 10년짜리 등록 임대주택 제도가 있는데 의무 보유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았다. 좀 개인적으로 너무 깁니다. 왜냐하면 10년이라는 것 자체도 길고요. 10년이면 중간에 대통령 선거, 즉 정권이 2번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유지도 될 수 있지만. 그럼 우리는 이미 다 겪어봤잖아요. 그전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뒤집었는지. 그러니까 잘 가다가 한 8년 정도 가서 이제 한 2년만 더 버티면은 세대특도 받고 이렇게 내가 이제 어떤 전월세 공급도 하고 나름 이렇게 했는데 막판 2년 안에서 뭔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보다는 좀 줄여서 6년짜리를 도입한다. 그래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뭐 이렇게 주택 투기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했었는데 뭐 각자 다 장단점이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판단할 겁니다. 이후 임대주택 공급이 줄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다. 그래서 실제 신규 등록 임대주택 등록 물건은 2018년 35만 가구에서 22년 13만 가구로 크게 줄었죠.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세금 걱정 없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단기 임대를 되살리자는 건데 아 저만 그런가요? 2017년 그 당시 국토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랑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쨌든 최종적인 안이 나오고 나서 보셔야 되고요. 함께 보셔야 되는 내용이 20년짜리 기업형 임대주택도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을 짓거나 매입해가지고 20년 이상 임대하면은 각종 혜택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이야기에는 좀 부담된다. 여기에는 아파트도 포함될 전망이다. 기간이 기니까 좀 이게 투기 수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예상대로 된다면 이 임대주택 주거복지 3종 세트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박원갑 수석 위원님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서민주거복지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다. 저 굉장히 동의합니다. 특히 지금 전세가 상승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고 계시는 단지라든지 주변을 좀 보시면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신규 주택 공급이 더 끊기면서 전월세난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주택임대사업자를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련 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특법 바꿔야 되고요. 관련된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세법을 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양도세, 종부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그리고 종부세법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이제 혜택이 사라진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70%짜리 이거는 조특법을 건드려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보셨던 이거죠. 그래서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매매 가격은 좀 어느 정도 지금 상대적으로 안정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 시장이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학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왔다. 그러면은 만만치 않단 말이죠. 대학교 주변에 원룸 구하는 것도. 그래서 코 리빙 하우스 같은 걸 해가지고 임대주택 해서 좀 이게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대학 졸업하고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가 되면은 일단은 좀 급하니까 단기 임대주택 6년 정도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냐. 보통 이게 청구권 쓰면 4년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해야 되니까 6년으로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로 가든지 아니면은 난 계속해서 임차로 남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기업형 장기 임대로 가서 20년 동안 임대해 줄 테니까 뭐 굳이 내가 매수하는 거에 관심 없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상적으로 잘 실행이 된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현실은 또 이게 꼭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단기 임대주택 110 대책 일환인데 기억 안 나시죠? 이거예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 그래서 기억하시죠? 23년 9월 달에도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합니다라고 인정을 했고 올해 1월 달에도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라고 또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보도자료 1월 10일 날 나온 110 대책에 나온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주택임대 사업자 장기임대 관련해서는요 딱 요거 한 4줄 있습니다. 4줄. 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 단기 등록임대 도입. 그래서 이미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을 도입하되 임대 의무기간 및 대상, 세제택을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해서 예를 들어서 6년 아파트 제외했는데 예를 든 것처럼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세제택에 대해서는 아직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등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충분히 보시고 하셔야 된다. 그런데 쉽지는 않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 개정되기 전인데 개정되기 전 상태에서 지금 등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득세 감면은 신축밖에 적용을 못 받아요. 공동주택.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오피스텔 정도밖에 없겠죠. 전용 60제곱미터 넘는 거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다. 아닌데요. 부동산 가니까 50% 가면 된다는데요. 60에서 85도 20개 등록해요. 20개. 누가 지금 20개 등록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쉽지 않죠. 재산세 감면은 2호 이상 등록하셔야 되고요.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는 2018년 9.13 이후, 그러니까 9월 14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거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저걸 지금 건드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원갑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서둘러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요거. 많이 등록했는데 재산세는 좀 줄었는데 종부세 혜택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B아파트 아닙니다. 6년 단기 임대 도입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제 혜택 아직 없다. 기업형 임대와도 경쟁 필요하다. 왜냐면은 내가 임차인이라고 하면 6년짜리 가겠습니까? 20년짜리 가겠습니까? 당연히 20년짜리 가겠죠. 게다가 기업으로 하니까 조금 더 훨씬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개인으로서 이렇게 임대사업자 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시세 차익보다는 현금으로 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기업형 임대에 대해서 잠깐만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연합뉴스에 나온 건데 어제자죠. 3월 14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제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 업계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잠깐 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업형 임대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KT 에스테이트 동대문 797세대, 영등포 760, 관악 546세대 이런 거 하고 있고요. SK D&D 공유주방, 회의실 등 다양한 공용 공간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임대주택 에피소드, 수유 800세대, 신촌 300세대, 강남 520세대, 소초 378세대, 2000의 세대가 있네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있으면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민간 단기 6년으로 부활한다.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서두르실 필요 없고요. 임대주택 등록하는 거는 지자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사항입니다. 세무서는 요건 맞으면 의무사항이고 요건도 안 맞으면 등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제가 발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